이 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위장은 용광로와도 같은 것이거든요. 위장은 항상 혈액순환이 풍부하게 되어서 위산이 풍부하게 나오고 또 힘이 좋아서 음식들을 소화시키고 죽을 만들어서 항상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게 주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은 항상 열이 많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고요. 그래서 위산이 풍부하게 나오고 힘이 좋은 때 청소년기에 보면 돌도 삭힐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졌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위장이 약해지고 위장에 염증이 진행이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질 못하면은 위장에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또 체기가 증가하고 조금만 더 먹어도 답답한 그런 위염의 증상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위염은 이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초기에 위염이 생기면 급성 위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급성 위염이 진행이 되면 만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또 이 만성 위염이 진행이 되면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고요. 위축성 위염이 더 악화된 상태를 장상피 화생이라고 합니다. 장상피 화생이 좋지 않은 이유는 그 다음 단계가 위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상피 화생까지 왔을 때는 위암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원칙적으로 위장의 세포들은 빨리빨리 자랍니다. 보통 3, 4일이면 새로운 세포가 자라가지고 오래된 세포는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락한 세포들이 쉽게 말하면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에서 떨어지는 때처럼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 세포들이 떨어져 나온 때가 대변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재생이 빠른 장기고요. 또 나머지 3분의 1은 음식물이고 그 나머지 3분의 1은 세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빨리빨리 자라는 조직이기 때문에 위장에 염증이 생기면 일반적으로는 한 3, 4일이면 저절로 낫게 됩니다. 그런 것을 급성위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염증이 생겼다가 잘 낫지 않고 오래도록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만성위염이라고 합니다. 만성위염까지는 이 위장의 모양은 정상입니다. 만성위염의 상태에서 이 위장으로 흐르는 혈액의 순환이 나빠지고 염증 반응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위장의 세포 재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위장벽이 얇아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위축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위축성 위염도 위장이 근육, 평활근이라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장이 얇아지면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먹어도 힘겨워지고 답답하거나 쓰리거나 아파집니다. 위장벽을 보호하는 이 점막도 얇아지기 때문에 위산에 대해서 공격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또 음식물이나 독소에 대해서 공격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위축성 위염 정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식사를 잘 못해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죽만 먹는다든지 음식을 아주 가려서 먹어야 될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 20% 정도? 환자 20% 정도는 무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도 잘 먹고 입맛도 좋은 경우에 그래도 염증 반응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대개 위축성 위염의 상태에서는 병원 진단을 받으면 속쓰림이나 위통이 많기 때문에 위산과다라는 진단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산과다라는 것이 실제로는 없는 질병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산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인생의 시기는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들은 아까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위산이 아주 많이 나오고 돌도 녹일 수 있을 만큼의 소화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위산과다라는 병이 없습니다. 대신 노년기로 갈수록 위산과다라는 병이 많아지는데 이것은 실제로 위장벽이 얇아지기 때문에 위산이 많이 생산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벽을 보호하는 점막의 기능이 약해지고 보호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위산은 조금만 나와도 강력한 산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위산이 과다한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위산과다라는 진단명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진단명 때문에 대개 제산제를 아주 많이 쓰게 됩니다. 대개 속이 쓰리고 아프니까 위산을 제거하는 제산제를 당연하게 처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대개 산을 중화시키는 일이 많고 또 산이 분비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위장 자체의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이 위장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면 위장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위축이나 장상피 화생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많이 쓰리거나 아픈 급성기를 제외하고는 제산제의 복용은 조금 자제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 위축성 위염이 더 악화가 되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또는 세포 재생이 어려워지면 이제 위장의 세포들이 위장 고유의 세포들이 잘 자라지를 못하고 대장에 있는 상피세포, 소장, 대장, 위장의 거죽에 있는 세포들을 상피세포라고 하는데요. 대장에 있는 상피세포가 위장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때 사마귀처럼 이렇게 우둘두둘 올라오게 되고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위암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장상피 화생 단계에서는 아주 조심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장상피 화생은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환경이 좋아지면 염증 반응이 줄어들거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다시 재분화될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고요. 우리가 암세포도 가끔 가다 정상세포로 돌아오기 때문에 장상피 화생의 세포도 치료가 잘 되면 환경이 좋아지면 정상세포로 돌아오기도 한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임상 경험상 치료를 하다 보면 가끔 좋아지는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장상피 화생이 없어지지도 않는데 치료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장상피 화생이나 위축성 위염의 치료 목표는 원칙적으로 이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정상세포가 잘 자라게 해서 두꺼워지면 위축이 된 부분이나 장상피로 변한 부분들이 활동을 못하게 막아서 위암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